안녕하세요. 문상일의 월드스포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레이지 샌디에고 파드레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야구 팬들께서는 지난 미국 시간으로요 28일, 29일 이틀 동안이지만 사실 24시간 내에 벌어진 일인데 그 샌디에고 구단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메이저리그답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전력의 변수가 되지도 않는 선수 트레이드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손익 계산서 쳐야 되니까는. 그리고 언론이 막 이 선수 보내면은 뭐 손해다 어쩌다 이러기 때문에 팬들도 아우성 쳐서 트레이드가 어렵거든요. 여기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팀의 근간이 흔들리는 트레이드예요, 이런 트레이드는요. 그런데 24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메이저리그는 이런 게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BA도 그렇고 뭐 NFL, NHL 이런 경우.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이 원활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팀이 리빌딩 모드로 돌아섰다. 우리 리빌딩이다. 그렇게 하면 2, 3년을 기다리면 다시 팀이 그 정상까지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프리에이전트 선수 이렇게 주요 선수 데리고 오면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드래프트가 있죠. 굉장히 좋은 선수들 드래프트 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 팀은요.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프리에이전트 사인을 할 수 있죠. 주로 이제 중남미 선수들이죠. 중남미 선수들 뭐 여기는 오로지 그냥 먹고 자고 야구만 하는 선수들이니까 기량은 메이저리그급으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트레이드를 하면서 유망주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전력 수급이 되니까 이런 블록버스터 트레이드, 리빌딩 이런 게 가능한 거죠. 28일, 29일 이틀 동안 이제 보게 되면 템파베이 레이스의 에이스 자완 블레이크 스넬을 데리고 왔죠. 1대4 트레이드입니다. 여기는 유망주를 희생한 트레이드예요. 그리고 나서 킴 히어로스 대하스 김하성 선수가 프리에이전트 계약을 했죠. 그 국내에서는 자꾸 포스팅 그러니까는 프리에이전트가 아닌 것 같지만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는 다 이게 프리에이전트 계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적료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 연봉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김하성 선수의 연봉을 따로 생각하고 이적료를 따로 생각하니까 연봉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에 그 돈 다 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시카고 컵스 에이스 다르비쉬 유를 2대5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스넬 같은 경우는 연봉이 3년에 3,900만 달러 남아있는데 이 다르비쉬는 좀 연봉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가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드를 한 거니까 선수 희생은 별로 없었던 거죠. 템파베이 쪽에는 선수 희생이 있었던 거고요. 샌디에고가 이런 크레이지 트레이드 선수 영입을 한 거는 8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한 LA 다저스를 겨냥한 전력 보강이죠. 그건 뭐 다 팬들은 다 느끼실 거죠. 사실 스넬을 영입할 때만 해도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이랑 비교를 하면 샌디에고가 약간 처졌어요. 그런데 다르비쉬유를 딱 데리고 오니까 이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 시즌이 되면은 2022 시즌이요. 그러면은 오히려 샌디에고가 더 나아요. 왜냐면 마이크 클레멘저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구를. 정규 시즌은 5인 로테이션이죠. 뭐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제 6인 로테이션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보스턴 레드삭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는 알짜 3명 갖고 하는 겁니다. 4명 필요 없어요. 그거. 3인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디에고하고 지금 LA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블랙 스넬, 다르비쉬유, 디넬슨 라멧 이게 사실 노른자위 3명 이 선수들은 다 에이스급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패덱, 루키 맥켄지 고 이 맥켄지 고는 이번 트레이드에 이 선수가 철저히 보호가 됐는데 2017년 드래프트 전체 3번으로 지명된 선수예요.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금 21살인데. 그리고 또 왼손 조이 루체시 있고 또 그 밑에 선발감들이 있습니다. 다저스의 경우 워커빌러 있죠. 그리고 클레이턴 커셔, 그리고 훌리오 유리아스, 데이비드 프라이스 2020 시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니 곤솔린, 더스틴 메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3대3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맞붙는다. 그러면 우열 가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선택을 아주 잘한 겁니다. 선수는요,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팀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 트라웃과 브라이스 하퍼가 둘이서 지금 메이저리그 19시즌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월드시리즈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플레이오프 한 번씩 갔는데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시리즈를 이긴 적이 없어요. 팬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트라웃, 하퍼 정규 시즌만 잘하는 그런 선수. 결국은 팀이 전력을 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김하성이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갔느냐. 기존의 내야진이 확실한 팀으로 돼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포지션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기우입니다. 지금은요, 포지션, 이렇게 붙박이 포지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팀 한번 보세요. 지금 현대야구의 트렌드는 멀티 포지션입니다. 지금 일단 그러면 샌디에고가 2020 시즌에 보면 1루수 에릭 호스머, 수비 굉장히 좋은 1루수입니다. 2루수 제이크 코너넨워스, 3루수 매니 마차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하성 선수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2루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주로 많은 경기 2루에 나가겠죠. 그리고 3루도 볼 수 있고 유격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잠깐 이제 뭐 부상 공백이 있을 때 김하성 선수가 그걸 맡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KBO 리그에서 유격수 하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오면 유격수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깨가 그만큼 안 돼요. 어깨가 일단 강해야 이 수비 폭도 레인지도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강한 어깨로 그걸 커버를 해서 던져야 그 레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도 어깨 굉장히 강한 선수지만 3루수를 주로 봤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유격수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은 애초부터 이 김하성 선수를 2루수, 3루수로 쓰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AJ 프렐러 샌디에고 파드레스 단장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건 뭘 뜻하냐면요, 이 지금 프렐러가 다저스 구단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의 팀 운영은 뭐냐면 모든 선수들 멀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다저스에는 크리스 테일러하고 키케 에르난데스 지금 프리에이전트인데 과연 이제 다저스를 떠날지 안 떠날지는 이제 조금 봐야 돼요. 슈퍼 유틸리티맨입니다. 내야수, 외야수 다 봅니다. 그래서 슈퍼 유틸리티맨이라고 그러는데 김하성 선수와 제이크 코로넨웨스는 내외야를 보는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렐러 단장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에게 사실 연봉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돈을 주고 그러면 기존의 내야의 포지션이 다 있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뭐 백업으로 쓰려고? 그거 아닙니다. 멀티 포지션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 또 그런 여론도 있죠. 김하성 그 외야수 포지션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을 묶어둬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야수가 외야수로 전환하는 건 쉽습니다. 외야수가 내야수로는 전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허구현 MBC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뒷받침하는 건데요. KBO 리그의 외야 수비는 메이저리그급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요. 원래 그 외야수들이 입단할 때는 내야수로 들어오는데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야로 돌려요. 그럼 이런 내야수들은 보통 발이 빠르죠.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외야에 나가니까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KBO 리그의 지금 외야 수비가 거의 메이저리그급이고 그런 외야 수비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외야 포지션으로 간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 발이 빠르잖아요. 공수주를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 포지션 적응은 그냥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몇 경기만 해보면 됩니다. 네. 그 이런 샌디에고의 크레이지 전력 보강. 뭐 사실 AJ 프렐러가 아이비리그 뭐 코넬 대학 나서 머리가 명석해서 뭐 이런 걸 했다? 결국 구단주가 이런 걸 하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오너십을 보면요. 피터 사이들러가 구단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바이스 체어맨이 있는데 론 파울러. 이 사이들러하고 파울러가 그 사이들러 구단주의 삼촌입니다. 사이들러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그 비즈니스맨으로 돈도 많지만 또 그런 그 홈리스들한테 도와주고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브루클린 LA 다저스를 오랫동안 구단주로 역임했던 월터 오말리.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월터 오말리의 손자예요. 그럼 뭐예요? 다저스의 핏줄이 흐르는 거잖아요. 이 집안은요. 그런데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단주입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그 We Hate 다저스예요. 지금 현재는요. 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2018년 이후 주요 선수 영입 한번 보세요. 1루수 에릭 호스머 1억 4,400만 달러 줬죠. 3루수 매니 마차도 3억 달러. 그 다음에 외야수 토미 팸 트레이드, 마이크 클레벤저 트레이드, 블랙스넬 트레이드, 또 김하성 선수 후레이전트, 그 다음에 다루비슈 시카고 컵스에서 데려오고. 근데 다저스하고 샌디에고가 라이벌? 근데 라이벌은 아니죠.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지구에 있어서 라이벌로 봐야 되는데요. 다저스가 8년 연속 지구 우승을 하는 동안에요.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상대로 얼마나 높은 승률을 올렸냐면 94승 46패예요. 승률 6할 7분 1리. 그러니까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다저스의 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뉴욕 양키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일방적이었어요. 라이벌이라고 그랬지만. 그런데 2002년도에 지금의 그 페네이 스포츠 그룹, 그 구단주가 이제 존 헨리라는 분인데 거기가 인수를 하면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너럴 매니저가 그때 그 유명한 테오 앱스타인이에요. 발탁을 했는데 그럼 2002년 그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보스턴 레드삭스를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2002년 이후 보스턴이 월드시리즈 4번 우승했습니다. 2004, 2007, 2013, 2018년. 뉴욕 양키즈는 그 이후에 한 번 우승했어요. 2009년. 그럼 지금 현재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즈보다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샌디에고도 LA 다저스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만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샌디에고가 지금 2021 시즌에 당장 월드 시리즈를 진출하지 않아도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2 시즌 이런 장기 청사진으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십시오. 이상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